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사가렐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원자력 발전소 정상 가동 승인, 부자들은 지금 이 주식 매수 중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대장 탑3 종목을 공개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최근에는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관련 이야기를 간단하게 전달해 드리면서 언제 어떤 타이밍에 매수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두산중공업 하나의 종목만 공략하기에는 우리가 항상 위험이라는 게 있죠. 아무리 좋은 섹터라고 하더라도 항상 종목들은 돌아가면서 큰 급등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기보다는 나눠서 분산적으로 나눠 놓으셔야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을 챙기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가 돌발 악재에도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한 3개의 종목 정도는 나눠서 사실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 제가 두산중공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원전 관련 종목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만한 대장주격 종목 3가지 종목을 준비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종목들, 그리고 그 이유들 상세하게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50년 만에 원자력 발전소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누가? 미국의 민주당이 원자력 발전 지지 선언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원자력 발전소를 반대해 왔는데 50년 만에 이 지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유를 봤더니 이유가 총 세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로는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친환경 발전은 자연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발전량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큰 문제를 가져다 주냐면 우리가 보통 화력 발전소라든가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그 이외의 다양한 발전소들은요. 실시간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저장 장치를 크게 거치지 않고 변압기 지금 현재 변압기를 거쳐서 바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최대한 그래야지 전기에 손실이 없이 바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인데 중간에 저장하는 곳이 따로 없이 바로 변압기를 통해 전달이 돼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 실시간으로 전기 생산이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부 지역은 전력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근데 이 우리 태양광, 풍력, 수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구가 움직이는 거죠. 한순간 갑자기 잘못해서 뭐 바람도 불지 않고 태양도 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수력 발전도 못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순식간에 우리는 모두 전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사실 낮보다는 밤에 더 전기가 필요한 환경이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불리한 지금 현재 구조에 나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전기를 저장하는 기술로 지금 인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 바로 수소 저장 기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기, 태양광, 풍력, 수력이 과하게 많이 발전될 때 타이밍에 그 에너지를 가지고 수소를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 에너지를 저장해 놓고 나중에 수소 발전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전기를 다시 한번 생산해내게 되는 이런 구조로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 전력 생산해서 이것을 어떻게 바로 운송해서 저장을 하고 이 저장을 한 걸 가지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때에 바로 충전소를 통해서 반절 발전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기를 생산해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 이해되셨죠? 뭐 그 이에 수소 뭐 자동차가 나오면 수소 충전소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즉 수소 기술이 완성되지 않는다면 친환경 에너지만으로는 석탄, 석유 에너지 생산량을 대체할 수가 없다라는 이론적인 배경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막바로 인류는 바로 이 친환경 에너지로 넘어가지 못하고 바로 원자력 발전소를 반드시 거쳐가야 된다라는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거 두 번째 이유입니다. 미국의 민주당의 대표인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저탄소 정책 기준을 충족하면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이 필수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어가고 있는데 핵심이 뭐냐면 에너지 부분 보겠습니다. 2035년까지 탄소 제로를 달성합니다. 뭘 제로? 탄소 제로. 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지구 온난화를 최대한 막자라는 부분이죠. 차세대 기술 투자로 청정 에너지 기술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공약 발표입니다. 근데 35년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0년 전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안에 모든 기술이 충족될 수는 없겠죠. 물론 뭐 충족되면 좋겠지만 충족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전까지 수소 기술이라든가 발전 기술이 좀 더 발전하기 전까지 중간에 한 10 년여간의 전기 생산을 누가 대체해 줘야 된다? 바로 원자력 발전이 이것을 대체해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 걸리는 게 있죠. 원자력 발전소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과거에 사건 사고들이 나오면서 방사능 유출이라든가 다양한 리스크 위험이 존재했었죠. 근데 이 기술 치명적인 단점을 두 가지 기술로서 보완을 해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기술은 SMR과 SF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 기술이 만들어지면서 민주당이 원자력 발전을 지지로 선언한 이유로 지금 현재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 기술이길래 이 미국의 지금 현재 민주당이 50년 만에 이것을 바꿨느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SMR 기술입니다. SMR 기술 같은 경우에는 작고 높은 효율의 원전을 만들어서 과거 체르노빌 원전 사고라든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지진이나 해일, 자연재해 또는 안전성 문제를 보완한 지금 현재 원자력 발전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위험이 터졌을 때에도 위험이 리스크가 작고요. 그리고 자연재해가 왔을 때에도 견디기 좋겠죠. 그리고 뭐 무기, 뭐 이 미사일 공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공격을 했을 때 방어를 하기가 워낙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를 좀 작게 짓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왔고 이것이 바로 SMR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전보다도 훨씬 더 이 효율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SMR 기술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주목받을 만한 기술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기술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합니다. 작게 만드는 것 플러스 한 가지를 더 더하게 되는데요. 그 기술이 바로 뭐냐? SFR 기술입니다. 이게 한 단계 더 나아간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고 버려지는 90% 이상의 핵 폐기물은 항상 다량의 방사능을 방출했습니다. 다량의 방사능을 방출하기 때문에 아무 데나 갖다 놓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관이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SFR 기술은 원자력 발전 이후 90% 이상 버려졌던 폐기물을 다시 원자력 발전 가동할 수 있게 지금 현재 핵 폐기물을 가지고 버려졌던 거를 가지고 재활용해서 전기를 다시 한번 생산할 수 있게 하는 획기적인 기술이 바로 SFR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사 나온 적 있었죠. 답 없는 핵 폐기물 일단 계속 묻자 방침의 원전 지하체 폭발. 여기 시민단체들도 나와서 시위를 할 만큼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기술이 나왔다. 그것도 새로운 전기까지 생산해낼 수 있는 구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SFR 기술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정말 뭐 제가 여러분들께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설명드림이 아닌 정말 간단한 이해를 위해서 설명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간단한 이해에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게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간단하게 여러분들께서 원자력 발전의 원리부터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원자력 발전의 원리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바로 핵 분열을 시키는 건데요. 핵을 지금 현재 그 핵 이 우라늄이 있으면 핵 여기에다가 하나의 지금 현재 중성자를 탁 던집니다. 그러면 이 우라늄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핵이 분열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딱 이거 고속해서 이렇게 가격을 하게 되다 보니까 핵 분열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고속 중성자 핵 분열 생성물들이 딱딱딱딱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모든 에너지들은요. 뭉쳐 있다가 나눠지게 되면요. 새로운 열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는데요. 바로 핵 분열이 일어날 때는 많은 에너지와 함께 두세 개의 중성자도 함께 나온다. 이게 중성자로 나눠지면서도 중간에 열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우린 이 열 에너지를 가지고 어떤 걸로 전기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핵 분열의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핵이 무언가 가만히 있는 핵을 뭘 하나 갖다 붙여놨더니 두 개로 몇몇 개로 두세 개로 분열했고 그 나머지에 뭐가 남았다? 열 에너지가 남았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핵심인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보통 우라늄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요. 그냥 여러분들께서 우라늄이다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우라늄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우라늄도 종류가 있는데요. 뭐 형제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우라늄은 보통 우라늄 238 그리고 우사늄 235, 우라늄 234로 나뉘게 됩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우라늄 238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라늄 235, 세 번째는 정말 소량이 있는 건 우라늄 234입니다. 사실 소량이 있는 건 쳐다보실 필요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원자력 발전, 여태까지 원자력 발전에 사용했었던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사용했냐면 바로 우라늄 235입니다. 탄 0.7%밖에 함유하지 않은 걸 가지고 우리가 뭐 이걸 어느 정도 가공을 한다라고 해도 보통 5%가 넘지 않습니다. 정말 소량. 나머지 95% 이상은 그래서 거의 다 뭐라고 남아 있는 거예요? 우라늄 238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죠? 간단하게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원자력 발전에 사용하는 우라늄을 자세하게 나누면 우라늄 238, 235, 234로 나눠져 있으며 각각의 핵이 분열하는 온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핵 분열이라는 이런 원리를 통해서 열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각자 환경이 다른 거죠. 환경, 분열하는 온도가 조금씩 다른 겁니다. 기존의 원자력 발전은 우라늄 235를 반응시켜서 핵 분열을 통한 열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해내게 됐는데 워낙에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라늄을 반응시키고 남은 우라늄 238을 핵 폐기물로서 폐기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죠? 똑같은 우라늄이지만 얘는 반응하지 못하고 우라늄 235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열 에너지를 전달하는 매체를 그러니까 보통 이걸 냉각하는 냉각수라고 하는데요. 냉각수를 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물 같은 경우에는 일정 온도가 되면 어떻게 되죠? 기화하게 되죠. 100도 이상이면 기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온도 이상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겠죠. 끓는 점에 한계가 있는 물을 냉각수로 사용하던 기존의 원자력 발전은 90% 이상의 핵 폐기물을 남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아까 두 가지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라늄 238하고 235 중에 235만 반응을 하고 나머지는 버려지게 된 거죠. 무엇을 냉각수로 사용했기 때문에 바로 물을 냉각수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라늄 235를 반응시켜서 핵 분열을 시키면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지금 현재 전달 매체로 사용했고 이 물이 끓어오르면서 자연스럽게 뭘 하는 거예요? 터빈을 돌리고 자연스럽게 에너지 생산을 하게 되는 구조가 나오게 되는 거죠. 뭐 그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근데 이 물을 바꿔봤습니다. 뭐로? 액체 나트륨으로 바꾸게 됩니다. 보통 이걸 소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소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액체 나트륨으로 바꿔봤더니 우라늄 235뿐만 아니라 우라늄 238 여태까지 다양하게 버려졌었던 238까지 핵 분열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 버려졌던 답없는 핵 폐기물을 처리 불가로 골칫덩이였던 핵 폐기물이 순식간에 또 다른 전기 생산 가능 자원이 되어버리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세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나 이 SMR과 SFR 위험은 줄이고 이 효율성은 높여가고 골칫덩이였던 것까지 다시 한번 에너지 자원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게 빌 게이츠 주도하에 만들어졌습니다. 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바로 미국의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도 원전을 반대하는 쪽에서 원전을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쪽으로 이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0년 만에 중요 세 가지의 이유로 원전 반대에서 원전 찬성으로 바뀐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전 세계 이런 구조가 나오게 되다 보니까 사실 한국도 안 바뀔 수 없겠죠. 실제 한국의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탈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었던 인물입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감원전 쪽으로 바뀌는 모습이죠. 기존 임기 동안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멈추고 탈원전을 주도하던 정부는 당장의 오른 유가와 천연가스의 가격 이게 올라가면 전기 생산량이 올라가서 요즘에 그 한국전력 한전에 이제 부채가 10조가 넘었다고 하잖아요. 엄청난 부채 때문에 전기세 인상
비상이 불가피해지는 상황, 그리고 미국의 주도한 변화한 모습들. 미국의 주도하에서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변화의 태도를 바꾼 모습입니다. 이해되셨죠? 우리나라에는 감원전이라는 건 무엇냐면 우리나라는 이미 많은 충분한 원자력 발전소를 가지고 있다. 바로 수소 기술이 완성되기 전까지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원자력 발전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더 많이 늘리기보다는 어떻게 하자라는 거냐면 지금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충분히 이용하면서 수소 에너지와 친환경 에너지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자라는 정책이에요. 물론 이것만으로도 이것도 되게 만족스럽진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태도가 굉장히 큰 부정적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키워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바뀌어 나가고 있고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가동하겠다 승인을 내어줘 버리게 된 거죠. 그죠? 조만간 가동할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핵심이 뭔지 이해되셨죠? 우리가 뭐가 핵심입니까? 결국에 SMR 또는 SFR 핵심 기술이 있거나 관련된 국책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기업을 공략해야 된다는 느낌이 탁 오시죠. 이런 기업들이 나중에 대장이 되고 이런 기업들이 실망하지 않는 주식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주가가 조금씩 조정받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매력적인 기업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충분히 큰 급등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인 거죠. 이런 종목들이 차라리 물려도 이런 종목들을 물려야 된다는 설명이 드려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의 상한가 랠리 탑3 종목을 간단히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종목들 그냥 이렇게 이런 거 알아서 잡으세요 하면은 여러분들 좀 너무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전 관련 종목들 중에서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뽑아봤습니다. 역시나 빼놓지 않고 나오는 기업이죠. 바로 두산중공업인데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두산 밥켓에 선전 등에 힘입어서 지난 흑자전에 성공했습니다. 2022년도 전년도보다 22% 늘어난 8조 9천억 원으로 지금 이제 목표치를 잡아놨고요. 지금 현재 제가 여기 오타냈네요. 추진 중인입니다. 추진 중인 약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금 이제 조달한 외부 자금으로 지금 현재 재무 개선과 신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좀 오타가 좀 났네요. 이해해 주세요. 사우디 최대 지금 주조 단조 공장 건설 계획을 통해서 1조 규모로서 매출을 현재 계속해서 중동 지역에서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 지역과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최근에 중동이 원자력 발전 단지를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쪽에 투자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SMR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특히나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지분 투자를 한 뉴스 케일파워라는 기업이 SMR 건설하고 있는 SMR 지금 현재 초도 호기를 건설하고 있는 아이다 호주 건설 부지 평가를 완료하는 등 사업의 순항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실전에 뭐 투자를 해보고 있는 거죠. 경험을 조금씩 쌓고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경험을 쌓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우리나라 국내 변화가 조금 더 생기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두산중공업은 뭐 더 말해도 모르죠 모자랍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매력적인 종목이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진파워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화공기기 제작, 플랜트, 경상정비, 유지보수 등을 해오다가 2002년 한국 남부발전 지금 현재 발전기 관련된 지금 현재 수주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을 확장해 왔는데요. 동사는 축적한 기술의 민간 정비 회사로 성장했고 향후 해외 발전소 정비 시장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화력 발전소도뿐만 아니라 이 원자력 발전소, 다양한 발전소, 전기 발전소의 지금 정비 회사로서 매력이 있는 기업이죠. 지금 2021년 10월 혁신형 SMR 개발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업이 조금씩 예타로 좀 통과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통과가 되면 일진파워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냐? 과거의 일진파워는 이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국책과제 추간 기관과의 주요 파트너사라는 점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목할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과거에 국책과제로서 참여한 기업이 이 바로 어떤 기업이다? 일진파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자력 기기의 제작 등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과거부터 이미 관련된 기술을 준비해 오고 있었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일진파워를 특히나 제가 강조해 드린 이유는 실적이 좋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전부터 계속해서 수주를 잘 받아오면서 매출도 꾸준하고 성장 가능성도 높은 데다가 이번에 SMR에 관련된 기술, SFR 관련 이슈가 딱 터지면은 정말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국제 과제를 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우진입니다. 우진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기업은 좀 특이한 게 산업용 및 원자력 발전소 계측기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직접적인 XMR의 핵심 기술은 아니지만 SMR 등 차세대 원전 부품 개발을 국책과제로 완료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원전용 계측기 전문 기업으로서 매력도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총 3개의 기업 우진하고 일진파워, SFR 관련된 국책과제도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두산중업까지 3가지 종목들 좀 나눠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타이밍에 공략하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종목에서 수익을 내시는 건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제가 뭐 분명히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렸어도 확신을 갖지 못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언제 투자해야 되는 거야? 언제 투자해야 하는 거야? 좀 갈피를 못 잡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부분도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100% 무료로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뭘 해드리냐면 당일 급등 추천주. 우리가 뭐 모아가서 수익 보는 거 한 달, 2달 모아갔다가 뭐 수익을 보고 뭐 3개월, 6개월 가져가면서 큰 수익을 보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우리가 단기적으로 급등할 만한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 단기적인 수익을 보시면서 주식의 흥미를 계속해서 이어가신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추천 종목들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황.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두산중업이라든가 뭐 일진파워, 우진 같은 기업을 어디서 언제 타이밍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타이밍들 그리고 시장은 언제까지 떨어질 것이며 언제부터 반등 나올 것인지 이에 따른 상세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어디서 어플리케이션에 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바로 기법 자료들 테마 자료하고 기법 자료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100% 무료로 여러분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을 다운로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을 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메인 화면 그리고 앱 스토어 메인 화면에서 똑같이 검색합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아니 혹은 뭐 이재진이라고만 검색해도 나옵니다. 어플리케이션 나오고요.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럼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고 들어가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면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재진 상한관리 어플리케이션 화면인데요. 해당 화면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급등 추천주, 앞서 말씀드렸던 단기 급등 추천주, 그리고 당일 상한가 분석, 시장에 대한 분석, 시황이죠. 시황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요. 테마 자료, 급등 포착주 자료를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번씩 지켜볼게요. 우리가 이 급등 추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종목들도 손실나는 종목 있고요. 잘 안 가는 종목들도 물론 존재합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높은 승률의 종목들은 줄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작년 7월 달 이후부터 계속해서 높은 승률 85%의 승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7월 달 이후를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7월 달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좋았던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시장, 힘든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 날 수 있을 만한 확률 높은 종목들을 짚어드렸다라는 부분입니다. 보이세요? 작년 7월 달 지금 이제 빨간색 선 이후부터 주식시장은 제대로 상승한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나은 것이 코스닥지수인데 코스닥지수도 마찬가지죠. 7월 달 이후부터 꾸준히 우하향하다가 최근에는 급락하는 모양새를 보여줬죠. 이런 시장 속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3에서 5% 단기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급등 추천 종목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해드린 게 바로 시황인데요. 시황 같은 경우는 왜 중요하냐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흐름을 알지 못하면 절대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선 가장 중요한 게 성실하게 매일 아침에 올라오는 뉴스들과 시장들을 제대로 분석하고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을지 생각을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흐름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사실 여러분들께서
매일 30분에서 1시간 투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5분만 투자하더라도 시장에 어떤 이슈가 있었으면, 해외 시장 어떤 이슈가 있었으면 시장의 변동 요인이 무엇이고 주요 지표들은 어떻게 진행이 됐으며 오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지 여러분께 설명드려요. 이해되시 보이시죠? 해외 증시 반등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더 반등은 했지만 원달러 환율이 좀 오르면서 우리나라 증시는 반등은 했지만 힘은 없는 증시일 것이다. 그렇게 큰 반등은 아닐 것이다 설명드렸죠. 실제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간단하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반등은 했지만 힘은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나마 이제 그 원달러 환율의 영향을 덜 받는 코스닥 증시가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전일 상승 테마 종목들 말씀해 드리고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와 내용들, 뉴스와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께 관심 가져야 될 만한 종목들은 제 의견과 함께 간단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충분히 어렵지 않다. 시장의 저점 타이밍을 잡아가고 만약에 원전 관련 종목도 투자해야 될 만한 타이밍이 오면 원전 관련 종목들 투자해야 된다라고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죠.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급등 포착 자료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테마 관련 종목들에 대한 이슈를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뭐 재지 관련 종목들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오미크론 확산과 오미크론이 끝나는 이슈들, NFT 관련 종목들, 여행 관련 종목들 요런 다양한 종목들을 미리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궁금하신 테마 혹은 업종을 직접 검색하시면 웬만한 종목들은 거의 다 나오게 됩니다. 국제유가 관련 종목도 최근에 많이 올라갔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다양한 종목들을 미리미리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급등 추천주 내용에 이제 보시면 공지사항 보시면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에 힘입어서 벌써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재진의 상한가리 유튜브 채널입니다. 벌써 19,300분이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계신데요. 많은 제 능력에 대비해서 굉장히 과분한 애정과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에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조금 더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하에서 여러분께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구독자 2만 명을 앞두고 있는 지금 현재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2만 명이 달성될 시에 여러분들께서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2만 명이 달성될 시에 여러분들께 자료를 나눠드릴 겁니다. 도대체 그럼 어떤 자료를 나눠줄 것이냐? 최근에 제가 단기 급등 종목들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단기 급등 종목들을 쭉쭉쭉쭉 드리고 있는데 단기 급등 종목들 중에서도 단기 한 3% 2% 5% 먹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여러분께서 추가적으로 크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작년 12월 달 공략 종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내용 보면 이 27일 날 추천주 15% 급등 동지세미캠, 28일 날 추천주 9% 급등 아모센스, 지금 이제 29일 날 추천주 해상TPC 17% 급등, 30일 추천주 비트나임 60% 급등, 3일 추천주 동신거래 26% 급등, 이 4일 추천주 지금 현재 한양이 이제 마이너스 4% 손절, 삼별시멘트 지금 현재 5.7% 상승. 그러니까 손절 나온 종목도 있고 주식엔 100%는 없지만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최근 시장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면 더욱더 많이 지금 해외 시장도 또 오르고 있죠. 주식 시장이 바닥을 잡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타이밍이면 분명히 더 큰, 더 좋은 수익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수익들을 놓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께 실전 매매 너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짧은 수익도 좋겠지만 직접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50% 100%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 적어도 한 10% 20% 30% 여러분들께 목표를 잡고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비법을 여러분들께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그 기법을 바로 구독 버튼 누르시고 유튜브 채널 구독 버튼 누르시고 이 어플리케이션을 무료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아이디 만드세요. 아이디 만드시는데 이메일 주소하고 핸드폰 번호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 이메일 주소하고 여러분들 그 이메일 주소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받는 거예요. 거기다 비밀번호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입력하시면 바로 회원 가입 가능하시고요.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이 지금 현재 공직을 들어오셔서 참여 완료라고 눌러주시는 분, 참여 완료라고 적으시는 분들 한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기법 자료들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얻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이런 데 접속하셔서 직접 이재진의 상한가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더 해드립니다. 바로 어플 댓글창에
댓글창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댓글창에 제가 안드로이드하고 아이폰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자세히 보기 클릭하시면 안드로이드, 아이폰 여러분들 각자 핸드폰에 맞는 다운로드 링크 걸어 놨으니까요.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 좋습니다. 많은 정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런 정보를 다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보통 하시냐면 아, 그래 이런 정보들 주는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잘 받아가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이 있냐면 요즘 세상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이거 무료 다운로드? 그래, 너 당일 급등 추천주 85% 확률이고 시황도 무료로 올려주고 시황의 시장 뭐 1시간 30분에 1시간 시간 드는 거 미리 제가 대신해 드리고 테마 자료, 기법 자료 이런 자료까지 굳이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면 도대체 얘는 뭐 하는 애길래 정말 이걸 무료로 올려주지? 이게 말이 돼?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데 이게 말이 돼? 이거 나중에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굉장히 재능 기부를 하고 싶어서 저는 굉장히 천사라서 저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서 이런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냐?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재능 기부 착한 생각으로 여러분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완벽하게 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득이 뭐냐? 이 유튜브 채널과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고정 수입이라는 게 생깁니다. 고정 수입, 저한테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고정 수입이 생기고 유튜브 채널을 올리면 당연히 유튜브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고정 수입이 생기겠죠.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유튜브 채널과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면서 저 스스로 한 번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건 나태해지면 안 됩니다. 나태해지고 내가 조금 좀 자신감 또 과도한 자만감이 좀 생기면 바로 주식시장은 손실을 주게 됩니다. 나 이거 이제 요즘 수익 잘 났는데 뭐 찍으면 다 수익인데 조금 게을리 해볼까? 뭐 뉴스 오늘 안 본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어? 무슨 일 바로 생깁니다. 그게 주식시장이에요. 아무리 그래서 똑똑한 사람도요 노력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수익이 날 수 없는 게 주식시장인데요. 이런 주식시장 속에서 저는 그 자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꾸준하게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저 자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만들어 준 거죠. 매일매일 어쩔 수 없이 약속드린 것들을 올려드리는 거죠. 약속드린 급등천주, 최고의 추천주는 아니겠지만 85% 이상의 확률을 보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그리고 매일매일 시장에서 제 어플리케이션에 매일 1000분 이상이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확인하십니다. 시황 분석을요. 그죠? 매일 추천주를 2000분 이상 보시고요. 매일 시황 분석들을 1000분 이상 들어가서 보세요. 이 약속을 저버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남들에게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 번 더 공부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여러분께 자료와 시황과 내용들을 분석하고 생각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확률 높은 정보들을 말씀해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태해지지 않고 공부하고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매매에도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어플을 운영하고 있다.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이득과 이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께 다 확인하셨죠? 그 이상의 이득과 내용은 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만 챙겨가도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얘는 이런 목적에서 운영하는구나.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시면 됩니까? 제가 하고 있는 유튜버 어플을 활용하시면 되겠죠.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활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승률을 높여가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매매를 잘하셔서 확률 80% 90% 이난 난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어플리케이션 딱히 많이 보실 이유가 만약에 보신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아마 시황 매일매일 귀찮은 걸 제가 대신 해드리니까 시황들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좋겠죠. 근데 나는 이 80% 확률도 안 나온다. 이 80%가 뭐냐 반타작도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급등 추천주와 시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확률을 조금씩이라도 높여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실전 매매 도움될 만한 자료까지 여러분에게 나눠 드리고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시고 구독 버튼 꼭 누르시고 무료로 배포해 드릴 거니까 꼭 확인해 가시면 좋을 거라고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시겠죠? 걱정 마시고 다운로드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어플리케이션 어디서 영상 바로 하단에 댓글에 고정 링크 달아놨습니다. 고정 댓글에 더보기 버튼, 자세히 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안드로이드 아이폰 다운로드 링크 나오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항상 준비하면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유비무환이라는 말입니다. 준비하는 자는 걱정이 없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주식시장에 이 말이 딱 맞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그 타이밍을 누구보다도 더욱더 노력하면서 분석해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승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께 몰빵 매매 이런 것만 안 하시고 충분히 분산 투자하면서 높은 확률만 맞춰 가시면 계좌가 우상향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손실을 내지 않고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는 계좌를 조금씩이라도 만들어 갈 수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자료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힘을 내셔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곧 주식시장 반등 상승할 시장 3월 달,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저점을 잡고 대세 상승 시작합니다. 물론 미국 시장이 좀 더 강할 거고 한국 시장은 조금보다 약하긴 하겠지만 그 자리가 오니까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힘내셔서 투자자분들 많은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제가 오늘 어플리케이션에도 간단하게 올려드렸는데요. 솔직히 지금 주식 투자 시장에 남아 계신 분들은요, 정말 수익을 볼 자격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하락 맞을 것 다 맞고 그냥 대충 나는 남들이 투자하니까 나도 투자해봐야지 라고 시작하신 분들은 이미 다 빠져나갔어요. 이미 다 나가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은 정말 자격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하락 시장에서도 견디고 힘든 시장도 이겨내면서 버티고 계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수익 보셔야지 어떤 분들이 수익 보시겠습니까? 그죠? 우리 조금 더 노력하고 생각하면서 지금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대세 상승 시장에 잘 준비해서 많은 수익 내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